네, 반갑습니다. 12월 28일 월요일 마감시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또다시 신고가의 역사를 썼습니다. 자, 2800포인트 안착을 해버렸죠. 네, 좋은 흐름이고요. 삼성전자 같은 이런 대형주들도 다시 또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는 상당히 좋은 쪽으로 지금 기울어져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포트폴리오든 종목이든 수익률이든 다 어느 것 하나도 건드릴 거 없이 아주 좋은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매매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장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연말에 대한 어떤 경계심이 있기 때문에 시장을 조금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매매를 서둘러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일단은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천천히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배당주에 대한 매매가 오늘 끝났기 때문에 일단 내일부터는 이제 배당락에 대한 그런 변화,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외국인 수급에서는 좀 반가운 소식이 왔어요. 네, 막판에 매수를 팍 해버렸죠. 네, 계속적으로 순매도 진행되고 있다가 막판에 매수 전환을 했는데, 어떤 종목을 사고 팔았는지 좀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배당주 쪽에 만약에 집중이 됐다라면 얘들이 마지막에 매수를 통해서 종목들을 끌고 갔다라고 봐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가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들 사고 팔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배당주들에 대한 어떤 관심들 나쁘진 않습니다만 경계심을 좀 가져야 되겠죠. 이제 배당락 이제 오늘까지 해서 이제 배당에 대한 부분이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배당주들을 보유했었다라면 내일부터는 이제 배당락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일단 배당을 받았으니까 팔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배당을 주는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상승했다라면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상승하지 않은 상태라면은 이 배당주에 대한 부분들 크게 경계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가가 많이 안 올랐는데 배당 때문에 들어갔다 그래서 주가를 뺐다 이렇게 되는 것도 사실은 손실을 보고 매도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배당이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매도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대신에 이제 시세 차익과 함께 어느 정도 주가가 상승해 버린 상태라면은 이제 배당락에 대한 경계심이 좀 나올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런 과정을 치면서 이제 중소형주가 조금 반짝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만 각 재료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움직임들이 좀 나타났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특정 테마주들 정치와 관련된 그런 종목군들이 조금 더 많이 움직였었던 모습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흐름을 차트를 통해서 같이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를 보게 되시면은요, 계속 상승하는 모습이에요. 일단은 오늘도 신고가 22,834포인트 찍었었고요. 그 다음에 종가 마무리는 2,808이죠. 2,808.6포인트. 그래서 일단은 지난 종가보다 더 높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갭이 일단 만들어진 상태고요. 이 갭이 사실은 지지가 되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과매수도 아니고 일단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주가가 좀 더 내려오더라도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2790에서 유지가 되는 상황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요. 기관들 매수 들어온 거 보이시죠? 기관들 매수가 들어올 때 외국인들이 잠잠한 이유는요, 기관들이 바닥을 얼마만큼 잘 지탱해 줄 것이냐, 그 부분을 보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기관이 저점을 잘 잡아놓고 나면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이 일반적인 수급의 내용들입니다. 아직까지 종합주가지수는 옆으로 좀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아직도 순매수 구역에서 계속 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계속 급등한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가볍다라거나 무조건 올라가야 된다거나 이런 쪽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려가야 될 이유를 지금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안정감, 시장에 대한 어떤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또 살짝 조정이 더 나가는 모습인데, 오히려 이렇게 조정이 옆으로 서게 되면 더 좋습니다. 지금 매수 수급들 계속 들어오는 거 확인되시죠? 그러면 지금 대형주 쪽이 이제 배당주를 통해서 주가가 잠깐 반짝하는 상승 흐름을 보였다라면, 이제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주춤해지는 시점을 통해서 이제 중소형주 장세로 또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특히나 이제 정치인 테마주들이 코스닥 쪽으로 많이 움직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되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이 조금 강한 흐름들을 보였을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어떤 전체적인 큰 흐름은 조금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지만 자금의 이동이라든지 수급의 동향들이 주가를 계속 푸시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정도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들이 많은 물량은 아닙니다만 막판에 쭉 들어왔죠. 지금 800억 정도 순매도가 있었다가 장 끝날 때 훅 하고 들어와가지고요 400억대 순매수로 마무리됐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요 매수 포인트가 굉장히 강하게 쭉 끌고 올라가는 모습이었죠. 막판에 더 샀어요. 그러니까 사실 금융투자 같은 경우의 입장을 보게 되면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어떤 가능성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연기금은 뭐 매도가 있긴 하지만 크게 부담될 수 없는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기관들은 일단 금융투자의 이런 매수에 힘입어가지고 주가가 더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기대치들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가가 상승하게 된다면 기관들의 어떤 이런 단기적 매매 포인트들이 유효하게 먹히게 될 테고요. 수익이 좀 발생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죠. 이따가 금융투자가 어떤 종목을 사고 팔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3천억입니다. 코스닥 쪽에. 배당주가 코스닥 쪽에 많지는 않을 텐데요. 네, 물론 그렇겠죠. 코스피보다 많지 않을 텐데, 오히려 이제 이 배당에 대한 수익률보다도, 왜냐면 이제 올해는 배당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약하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보다도, 일단은 저렇게 봐야 되겠죠. 그 시세 차익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쪽으로 좀 집중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좀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배당 그까짓 뭐 3%, 4% 안 먹어도 돼. 그냥 이제 시세를 따라서 주가가 더 많이 상승하는 주식을 내가 골라야 되겠어. 그런 것들이 이제 테마나 재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은 일단 그렇게 또 중소형주 쪽으로 반짝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 쪽 보시면은 굉장히 오후 들어서부터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내일 배당락에 대한 부분 때문에 만약에 대형주 쪽 매도가 조금 나타나게 된다면 중소형주 쪽이 조금 더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배당주들에 대한 관점들은 일단 시세 차익이 나왔다라면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네 약간의 변동성은 좀 겪어야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내일은 그러면 이 배당락에 대한 어떤 부분 때문에 약간 주춤하게 된다라면 중소형주들이 반짝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열려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급에서 이런 것들이 다 보여지는 부분이겠죠. 네, 자 그러면 매매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매매 동향을 보시면 기관들 기관 총계가요. 삼성전자 우선주 매도했고요. 그 다음에 레버리지 팔았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를 순매수했어요. 이거 뭐 배당에 대한 부분이겠죠. 지금 보면 물량도 제법 많은 편이에요. 삼성전자, 셀트리온, 하이닉스 순매수가 들어가 있는데 금융투자 쪽 볼게요. 금융투자 쪽의 움직임이 이거예요. 삼성전자와 셀트리온, 그 다음에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의 순매수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순매매에 대한 이 매매에 대한 포인트들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있는 그런 종목들 쪽으로 집중됐다 보시면 되겠고요. 되게 재밌는 게요. 종목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ETF 쪽에 매도가 좀 많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개별 종목들 쪽으로 매수가 많이 들어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쪽으로 베팅을 많이 해줬다라는 것은 최근에 뭐 금융투자가 잘 맞추진 못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물량적인 부분들이 제법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주가가 버텨준다거나 아니면 추가 상승을 보여준다거나 그런 쪽으로 가게 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외국인들 거 한번 볼까요?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 우선주 매도를 했는데 제법 좀 많은 포인트죠. 그 다음에 아침에 순매수였던 SK하이닉스가 순매도로 전환됐습니다. 물량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대림산업 그 다음에 삼성전자 이런 쪽에서 매도가 좀 나타났는데 사실 삼성전자는 기관이 받쳐주는 모습이 있었고요. 거의 물량 대부분을 소화해줬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었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 보시면은요.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죠. 지금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데드크로스가 나오고 나면 주가가 일단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이 말씀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 조정이 또 진행이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외국인들이 순매수하고 있고 기관들이 순매수하고 있다고 해서 주가가 빠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단기적 포인트에서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모양새가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또 매수하고 있는 것은 신풍제약, 그 다음에 현대차 매수가 들어가 있고요. NC소프트 매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NC소프트 다시 한번 또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겠네요. LG화학 순매수 들어가 있고요. 한 방에 죽지 않습니다. 근데 올라가지도 못하고 좀 재미없거나 지루한 형태의 모습이 좀 나타나겠죠. 네, 카카오 같은 경우도 순매수 들어갔지만 역시 제대로 된 포인트들은 잘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뭐 이런 정도의 흐름이고요. 개인들 것도 한번 볼게요. 개인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우선주 역시 뭐 배당에 대한 관점이 좀 높게 들어가는 그런 종목들로 들어갔지 않았을까 생각되고요.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위치에서 본다라면 글쎄요, 뭐 건설주들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흐름이 이렇게 단기적으로 훅 떨어졌을 때는요, 바로 매수 들어가는 것보다도 한번 돌리고 나는 거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신 것이 훨씬 유리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 좀 생각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매수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설주도 근데 나쁜 것은 아닙니다. 지금 같은 시기 업황의 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경기 부양과 함께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내용이라서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죠. 삼성전자 순매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과 이 개인들의 매수를 통해서 외국인 매도를 잠재우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만들어졌다 보시면 되겠죠. 수익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아마 배당 안 받고서라도 뭐 나는 그냥 계속 들고 갈 거야 라고 볼 수 있겠고요. 내년도에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분위기를 또 잡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정도로 가볍게들 좀 보는 흐름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정도의 내용들이고요. 뭐 특별한 건 없죠. 어쨌든 폐장일이 지금 가까이 와 있고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부분들 이벤트 굵직한 것도 다 끝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지금 보면 시장에서 어떤 악재나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지금 별로 없는 상태죠. 물론 변종 바이러스라든지 그런 어떤 경제 봉쇄 뭐 이런 것들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분위기는 조금 애매하다라고 정도로 생각하셔야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같이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주가지수 일단 신고가 흐름들 이어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좀 느끼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폐장일까지는 걱정 없이 조금 더 지켜보시고요. 이제 내년도 1월 효과들 잘 누리시면서 또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계속 키워나가시면 될 것 같고 정치 테마주들 잠깐 보여드리면 써니전자 오늘 또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관련주로 해서 지금 뭐 대권 선호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뭐 오늘 장중에 많이 올라갔었던 종목군들이 있었어요. 근데 뭐 막판에 좀 다시 밀리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좀 됐네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 글쎄 뭐 정치 테마주들은 이제 내년까지는 계속 등락을 거듭하겠죠. 그래서 매매하실 때 항상 주의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 참고를 좀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써니전자 오늘 강하게 올라섰고 인트론바이오도 오늘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정치 테마는 아니겠습니다만 또 상승이 계속 유효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참 보기 좋은 흐름들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급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 이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개별주적으로 약간씩 움직이고 있다는 거. 중소형주? 글쎄요. 중소형이라기보다는 중대형? 뭐 하여튼 그런 쪽. 완전 대형주 아닌 그런 어중간한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재료나 추세를 가지고 상승하는 장세가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종목들 갖고 계시면요. 중간에 팔아먹지 마시고요. 계속 쭉 데리고 가시는 전략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감 시청 해드리고요. 이따가 저녁 8시에 무료 라이브 진행됩니다. 88TV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 늦지 않게 오셔서 저녁 8시부터 또 저하고 함께 시장 이야기 같이 즐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따가 저녁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